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어쩌면 나이 들면 모든 게 무뎌질 줄 알았는데 그 기억만큼은 여전히 선명하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저의 진솔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이자 가장 큰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자입니다. 올해 67살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이지만 제 속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어쩌면 제 이야기가 비슷한 마음으로 흔들리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때 저는 47살 딸아이는 대학 기숙사에 들어갔고 아들은 막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집에는 남편과 저 단둘만 남았죠. 하지만 실상은 저 혼자였어요. 남편은 사업 때문에라는 말을 달고 늘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집을 비웠으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텅 빈 집에서 밥을 짓고 아이들 방을 정리하며 그들의 사진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친구 민지가 전화해서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걸린다. 햇빛을 봐야 한다고 잔소리할 때까지는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인천대공원 나들이.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제 인생도 함께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동호회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두건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바람을 가르는 모습이 너무나 자유로워 보였죠. 누구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나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미자야, 너도 한번 해볼래? 민지의 권유에 머뭇거리다 결국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움이 많았지만 날이 갈수록 달라졌어요. 20 초반에 결혼해서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려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건강해지는 기분, 삶의 활력이 생기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미자야, 이번에 우리 산악회에서 덕유산 가는데 같이 갈래? 어느 날 민지가 제안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외박을 한다는 생각에 두려웠지만 이제 난 예전의 정미자가 아니야라고 다짐하며 용기를 냈죠. 덕유산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자연에 숨이 막힐 듯했죠. 푸른 하늘과 맞닿은 산봉우리, 바람에 춤추는 나뭇잎들. 이런 세상이 있었다니. 모든 일상의 짐을 벗어던진 것 같은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의무에서 벗어나 마치 새처럼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산행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자전거는 타봤지만 산은 오랜만이라 숨이 차고 다리가 떨렸어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셨죠? 힘드시면 이거 드세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초콜릿을 건넸습니다. 산악회 총무라고 자신을 소개한 성필이었죠. 그의 손에서 전해진 초콜릿의 달콤함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마도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 느낌이 좋았나 봅니다. 이 코스는 좀 험한 편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성필은 제 배낭을 받아들고 앞장섰습니다. 그의 넓은 등을 따라가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언제부터였을까 남편이 이렇게 내 앞에서 길을 열어준 적이.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스쳤지만 곧 잊혀졌습니다. 이곳은 현실이 아닌 다른 세계 같았으니까요. 산행 중간중간 성필은 물도 건네주고 좋은 풍경이 있으면 사진도 찍어주었습니다. 그냥 회원 관리 차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이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더구나 그는 다른 회원들보다 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자 씨 처음 뵙는데도 왜 이렇게 편안하고
친근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네요. 그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언제 이런 말을 들어봤을까요? 남편과 데이트하던 시절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았어요. 단순한 회원 관리인데 왜 이렇게 심장이 콩닥거리는지 스스로에게 주책이라고 속으로 타일렀지만 가슴속 떨림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모두 둘러앉아 간단하게 맥주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산행에 피곤했는지 아니면 긴장이 풀려서인지 술 기운이 빨리 올랐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머릿속이 살짝 어지러웠습니다. 식사 후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갔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독 반짝이는 것 같았죠. 괜찮으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성필이었어요. 그가 다가오자 향수 냄새가 살짝 느껴졌습니다. 남성적이면서도 부드러운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머리가 어지러워서 말을 이었지만 사실 머리보다 가슴이 더 어지러웠습니다. 그가 자꾸 가까이 다가오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소리가 그에게 들릴까봐 조마조마했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인지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 시간 여자로서의 감정을 억눌러 왔기 때문인지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무장해제된 느낌이었습니다. 성필은 조용히 제 곁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을 가리키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목소리 톤, 웃을 때 생기는 눈가의 주름, 손끝의 온기만 선명하게 기억나요.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먼저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먼저였을까요? 어느새 우리는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러다 점점 격정적으로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찌릿했어요. 순간 이성이 돌아와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이 찾을 텐데요. 제 걱정에 성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간식거리 좀 사러 나간다고 다 말해놨어요. 그의 말에 안심했을까요? 아니면 안심하고 싶었을까요? 어쩌면 모든 건 변명이 필요했던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근처 숙박업소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가는 내내 제 심장은 마구 뛰었고 손은 차가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하는 행동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욕망이 저를 이끌었어요. 방에 들어서자 성필은 부드럽게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향기로웠어요. 오랜 시간 누군가에게 안기지 못했던 갈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우리의 옷이 하나둘 바닥에 떨어졌고 두 사람의 온기가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날 밤 나는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나였어요. 신혼 때도 느껴보지 못한 황홀함에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성필의 부드러운 손길과 달콤한 속삭임이 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데려갔어요. 이런 느낌 처음이에요. 우리는 환상의 궁합인 것 같네요. 성필의 말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있으니 마치 오랜 여행 끝에 집에 돌아온 것 같은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육체적 갈증의 해소일까? 그때는 그런 고민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감정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날 밤이 계속 생각났어요. 남편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성필의 체온과 숨결이 피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다시 여자로 깨어난 기쁨이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저는 제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오랫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화장품과 옷에 관심을 가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예뻐지고 젊어진 것 같았고 피부도 뽀얘졌습니다. 오랜만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바꿨죠. 친구들도 왜 이렇게 예뻐졌냐,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운동 덕분이라고 건강해져서 그렇다고 웃으며 넘겼지만 제 마음속에선 비밀스러운 기쁨이 퍼져나갔어요. 사랑에 빠진 여자는 달라진다더니 정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거란 걸 그때는 몰랐어요. 모든 행복에는 끝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의 사업 거래처들과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성필과 만나기로 했던 날이라 가기 싫었지만 마침 성필도 안 된다고 해서 나가게 됐죠.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에게 가 있었어요. 화장대 앞에서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남편은 왜 이렇게 차려입었냐고 물었지만 오랜만에 모임이니까요라고 대답했어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많아 어수선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파트너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필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아름다운 여성이 서 있었죠. 그의 아내였습니다. 정미자 씨, 이런 곳에서 뵙네요. 성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공식적이고 딱딱했어요.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말하는 그를 보며 당혹스러움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자주 얘기 들었어요. 산악회에서 새로 오신 회원이시죠? 식사 내내 제 손은 떨렸고 입맛도 없었습니다. 성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능숙하게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그가 아내에게 자상하게 음식을 건네고 속삭이며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은 고문 같았습니다. 나에게 했던 것처럼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편이 제 팔을 꼬집었습니다.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누가 볼라. 그제야 제 얼굴이 일그러져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요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왜 그랬어? 누가 널 건드렸어? 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평소라면 무심했을 남편이 내 상태를 민감하게 알아차린 것이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머리가 아파서.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남편은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정미자, 당신 뭐 숨기는 거 있지?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떨렸어요. 요즘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자주 외출하고 옷도 왜 그렇게 사냐? 너 남자 생겼냐?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두려움과 함께 아들과 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이런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실망할까? 갑자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소리를 질렀지만 사실 저는 겁에 질려 있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울었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성필에게 만나자고 했어요. 그를 본 순간 심장이 뛰었지만 이번엔 사랑 때문이 아니라 분노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해요. 끝내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성필은 제 손을 잡으며 달래듯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제 그건 그냥 사회생활이에요. 우리 사이는 특별해요.
그의 눈빛은 진심 어린 것 같았고 목소리는 다정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또 약해졌어요. 그의 말에 설득되어 미래를 계속했지만 이젠 전과 달랐습니다. 늘 주변을 경계했고 남편의 눈치를 봤어요. 그리고 성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런 의심조차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집으로 낯선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성필의 아내였어요. 그녀는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저와 성필의 사진들, 그리고 다른 여성들과 성필의 사진도 있었죠. 당신만이 아니에요. 그는 여러 여자에게 똑같은 말을 해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폭로되었고 파국을 맞았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성필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돌변해서 그녀가 저를 꼬셨어요 라며 아내에게 싹싹 빌더군요. 그리고 저에게는 남편에게 가서 빌어라.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참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빛이 사라진 것 같았죠. 남편은 격분했어요. 당신 빌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화를 냈고 알고 보니 그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알면서 모른 척 했던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은 성필이 연락할까? 였습니다. 마치 사춘기 소녀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와의 만남이 계속될수록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화장을 하고 옷을 고르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거울 속 내 얼굴이 다시 웃고 있었거든요. 평소엔 무심코 지나치던 화장품 가게 앞에 서서 새로운 립스틱을 살펴보고 옷가게 쇼윈도에 진열된 원피스를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 페이셜 관리도 받으러 갔어요. 돈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았죠. 나를 위한 투자였으니까요. 성필과 약속이 있는 날이면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초조함에 자꾸 시계를 확인하고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간다거나 친구와 점심 약속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집을 나섰죠. 한 번은 남편이 왜 그렇게 자주 나가? 라고 물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금세 표정을 정리하고 답답해서요. 나이 들수록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자의 옷차림과 화장은 거짓말의 완벽한 동반자였어요. 외출할 때는 꾸미고 귀가할 때는 대충 화장을 지워 피곤해 보이게 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럴 만하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죄책감이 들 때도 있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여자로서의 감정이 그것을 덮었어요. 미자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어? 피부도 좋아졌고. 친구들이 물을 때마다 운동해서 그런가 봐라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여자로서 다시 살아난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성필과 만날 때마다 새로운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있을 때는 모든 걱정을 잊었어요. 아내로서, 엄마로서가 아닌 오직 한 여자로서의 자유로움을 만끽했죠. 그는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여 주었고 내 취향과 생각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나 행복의 거품은 금방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끔찍했던 부부 동반 모임에서 성필의 아내를 본 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성필의 아내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저보다 어린 데다가 세련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죠. 그런 그녀를 향한 성필의 눈빛이 날 괴롭혔어요. 그 눈빛은 나를 볼 때와 똑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쓰렸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이 이렇게 아픈 것인지 몰랐어요.
남편은 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너 요즘 너무 이상해.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괴로워하는데 남편이 다시 물었어요. 정말로 다른 남자 생긴 거 아니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강하게 부정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눈치였죠.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녘에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성필이었어요. 미자, 괜찮아? 어제 당황했지? 미안해.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그의 메시지에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아직도 그가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다음 날 성필에게 전화해서 만났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성필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정미자 씨, 우리는 운명이에요. 이런 감정은 평생에 한 번 오는 거예요. 그냥 포기할 수 없어요. 그의 말에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맞아. 이런 감정은 평생에 한 번일 거야. 자기 합리화를 하며 다시 그의 품에 안겼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의 만남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더 멀리, 더 낯선 곳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얼마나 오래됐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번개처럼 날카로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몸에서 온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비밀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니까요. 대답해, 정미자. 남편이 조금 더 강하게 말했어요. 탁자 위의 사진들이 제 죄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성필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카페에서 마주보고 웃는 모습, 심지어 호텔 로비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죠. 모든 것이 명백했어요. 도망칠 구멍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이 사진들을 구했을까? 누가 우리를 미행했던 걸까?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마치 제가 8살 때 어머니 화장품을 몰래 만지다 들켰을 때처럼 말이에요. 그때는 어머니가 꾸짖으셨지만 지금은 남편의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세 달쯤 겨우 입을 열었지만 사실은 4개월이 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죄를 줄이고 싶었나 봐요.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눈에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 눈빛에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난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처음 그 산악회에 갔을 때부터. 남편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가 그렇게 오래 알고 있었다니. 내가 달라졌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갑자기 화장품과 옷에 관심을 갖더라고. 20년 같이 살았는데 모를 리가 없지. 그 말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20년이란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 만남, 결혼식,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그 모든 추억이 제 배신으로 더럽혀진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어, 정미자?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슬픔이 묻어났죠. 그 모습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정말로 왜 그랬는지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외로웠다? 관심받고 싶었다? 다시 여자로서 살고 싶었다? 어느 것 하나 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었어요. 나도 한때는 그랬어. 너도 알고 있었잖아, 정미자.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남편에게도 바람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아이들 때문에 참았죠. 그 기억이 떠오르자 더욱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까지. 그때 넌 나를 용서해줬어. 넌 강했어.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내가 행복해 보여서 말을 못했어. 적어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그 말에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가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곁에 있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했던 건 아닐까? 우리는 서로를 너무 모른 채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면, 그래, 그렇게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에 담긴 체념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어요. 마치 그 안에 숨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미래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갑자기 깨달았어요. 마치 어두운 방에서 불이 켜진 것처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이 아프게 웃었어요. 근데 그 사람,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 조사해봤어. 그 동네에선 유명한 바람둥이야. 그 말에 쓰러질 것 같았어요. 성필에 대한 모든 기억이 다시 떠올랐고, 이제는 그의 말 하나하나가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당신만이 특별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모든 말이 미리 준비된 대사처럼 들렸어요. 어쩌면 다른 여자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겠지요? 화장실에 가서 토할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두 글자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목구멍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자리를 떴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거울을 볼 수도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갑자기 온 집안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아이들의 성장 앨범, 함께 찍은 여행 사진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거짓처럼 보였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성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메스꺼웠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자 씨, 어제 왜 연락이 안 돼요? 걱정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이제는 그 다정함이 독처럼 느껴졌어요. 다 끝났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어요. 당신 정체 다 알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성필의 목소리가 돌변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방어적인 목소리, 이게 그의 진짜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다 알아요. 사진도 있고, 당신이 다른 여자들도 만난다는 것도요.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 사이엔 철벽이 생겼어요. 밥상에 앉아도 대화 없이 TV만 보거나 서로 다른 방에서 지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완전한 타인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전화할 때만 억지로 평범한 척했죠. 아빠는 출장 갔어. 엄마는 친구 만나러 갔어라는 거짓말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성필의 아내였습니다. 차분한 얼굴로 서 있더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어쩐지 이날이 올 것만 같았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어요. 거실에 앉아 그녀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성필이 당신 외에도 만나온 여자들의 목록이에요. 모두 셋. 아니, 넷이네요.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나 적대감이 없어서 더 당혹스러웠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담담하게 말하는 그녀를 보며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봉투를 받아들자 손이 떨렸어요. 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투를 열었어요. 사진들과 메시지 내용, 만남의 날짜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탐정 보고서 같았어요. 왜? 이걸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도 한때는 당신처럼 속았으니까요. 그 사람의 첫 번째 특별한 사람은 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녀의 말에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 순간 온기가 사라지고 차가운 현실만 남았습니다. 그는 어떤 여자가 취약해 보이면 접근해요. 말 한마디, 손길 하나로 그녀를 특별하게 만들죠. 그게 그의 취미예요. 성필의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도 상처가 보였어요.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피해자죠. 다만, 이제 그만 이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여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녀의 말에 숨겨진 배려가 느껴졌어요. 그제야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집안은 더욱 고요해졌어요.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죠. 아침에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식사 시간에는 TV 소리로 침묵을 메웠어요. 아이들이 명절에 오면 억지로 웃는 연기를 했지만 딸아이는 눈치를 챘나 봐요. 엄마, 아빠랑 무슨 일 있어? 그 질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니,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둘러댔답니다. 딸아이의 눈에 의심이 가득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밤마다 텅 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돌이켜보면 모든 게 꿈 같았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그 뜨거웠던 감정이 이제는 한 줌의 재처럼 식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베란다를 정리하다가 옛날 앨범을 발견했어요. 남편과의 신혼여행 사진이 있었죠. 젊고 풋풋한 우리의 모습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때의 행복감, 사랑, 서로에 대한 기대. 언제부터 그 모든 것을 잊고 살았을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저녁 식사 후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죠. 이혼할래?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혼이라니.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선 언젠가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건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되는 거야.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우는 모습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 눈물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그의 온기가 낯설면서도 편안했어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약이라더니 정말 그랬어요. 남편과 저는 깨진 거울을 조각조각 맞추듯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죠. 완벽하진 않았어도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어요.
딸은 멋진 청년과 결혼해서 손주까지 낳았고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한국에 돌아와 자신의 사업체를 차렸습니다. 가끔 가족 모임에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랑하며 살 수 있었어요? 라고 물으면 남편과 저는 눈빛으로 대화했어요. 그 안에는 상처와 용서, 그리고 다시 시작한 시간들이 담겨 있었죠. 어느 날 가족여행으로 제주도에 갔어요. 우리 부부에게는 일종의 새 출발을 기념하는 여행이었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처음 가는 긴 여행이었거든요. 손주들과 함께 올레길을 걷다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필이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곧바로 알아봤습니다. 그의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고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죠. 그녀는 저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마치 딸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저를 보고도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갑자기 얼굴색이 안 좋네. 억지로 미소 지으며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라고 대답했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뒤틀렸어요. 왜 아직도 그를 보면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요? 미움? 분노? 아니면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우연히 봤어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성필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20년 전 그 감정이 순간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듣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곧 정신이 들었죠. 옆에서 잠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동안 그는 변함없이 내 곁에 있어 주었어요. 성필의 메시지를 즉시 삭제했습니다. 남편이 욕실에서 나오며 물었어요. 누구 전화야? 그냥 텔레마케팅이에요라고 둘러댔지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텔레마케팅과 다를 바 없는 가치 없는 메시지였으니까요. 다음 날 오랜 친구 민지에게 전화했어요. 야, 너 혹시 성필이라고 기억해? 옛날에 산악회 총무였던. 민지는 바로 알아들었어요. 아, 그 사람? 아직도 그 짓 하고 다닌대. 지역마다 여자 두고 다니는 유명한 남봉꾼이래. 심지어 2명한테 이혼당했다던데. 그 말을 듣자 2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감정이 호련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지고 있던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졌어요. 그때의 사랑은 진짜가 아니었어요. 단지 중년의 위기를 겪던 내게 던진 달콤한 미끼였을 뿐이죠. 저녁에 남편과 해변을 걸으며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말없이 걷다가 문득 물었어요. 여보, 난 정말 행운아인 것 같아요.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왜 갑자기? 그냥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남편은 수줍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격정적인 감정이나 달콤한 말이 아니라 시간을 견디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왜 그래? 그냥 고마워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20년 전의 실수를 용서해 준 것,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준 것, 그리고 무엇보다 변함없이 내 곁에 있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었어요. 남편은 수줍게 웃으며 제 손을 쥐었어요.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옷장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성필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언제 이걸 챙겨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 보니 그 웃음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느껴졌어요. 사진을 찢으려다 멈췄습니다. 이건 내 인생의 일부니까요. 부끄럽고 아픈 기억이지만 이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이번에는 다락방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남편에게 다가가 미안하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와서 그런 말 왜 해? 남편은 당혹스러워하며 TV만 보더군요. 하지만 그의 눈가가 살짝 붉어진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커피를 마시러 카페에 가자고 제안했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갔어요. 마치 데이트하는 젊은 부부처럼요. 60대 후반의 우리가 손잡고 영화관에 앉아 있자 주변에서 은근히 쳐다보더군요. 그게 왜 그렇게 기분 좋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며칠 후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남편이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부엌에서 무언가 하는 소리가 들렸죠. 가보니 남편이 조심스레 커피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여행 갔던 카페에서 사온 원두였어요. 그 향기에 옛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둘이 말 좀 하고 살자. 남편이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따뜻함이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묵직하고 편안한 울림이었죠. 함께 베란다에 나가 앉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심어진 벚나무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인천대공원의 그날처럼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죠. 저 꽃 참 예쁘네. 남편이 말했어요. 그 공원에서 처음 자전거 타던 날 기억나? 놀랐습니다. 남편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군요. 네, 기억나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죠. 솔직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날 내가 달라진 걸 느꼈어. 뭔가 불안했지만 한편으론 내가 활기를 찾은 것 같아서 좋기도 했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다시 피기 시작했어요. 문득 깨달았죠. 내가 그날 다시 여자가 되었던 건 사랑 때문이 아니었어요. 진짜 사랑은 화려한 말이나 격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모든 상처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함께 남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받은 건 그 모든 걸 다 알고도 날 기다려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덕분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부엌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용기는 잘못을 덮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구나. 이제는 진짜 아내로 그리고 온전한 나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인생은 참 묘해요. 때로는 가장 큰 실수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랑이 뜨거운 감정과 설렘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사랑은 묵묵히 서로의 곁을 지키는 것이었네요. 여러분의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